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루피로 에어팟 케이스를 떠볼 거예요. 이렇게 단추 빼지 않으시고도 넣으신 상태에서 열고 닫기 편하게 만들었고요. 넣으신 상태에서 충전도 바로 하실 수 있게 구멍도 만들었습니다. 사슬뜨기, 빼뜨기, 짧은뜨기, 이랑 짧은뜨기만 들어갔기 때문에 편하게 시작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루피 실, 그리고 루피 권장 바늘이 원래 6호에서 7호인데 6호나 7호로 떠봤더니 조금 성근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멍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는 5호로 떠볼게요. 여다 드실 때 필요한 단추, 장미 단추 부자재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초보 패키지다 보니까 마커로 표시하면서 뜨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가위, 돗바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루피는 처음에 뜯으실 때 이 겉에 띠지를 빼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서 안쪽에서부터 뽑아 쓰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뜨는 순서는 요 앞면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작 사슬이 이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서서히 앞면을 뜨고 올라가시다가 여기가 이제 에어팟의 바닥 쪽이죠. 이 부분에서 충전기 충전 구멍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만들어 주시고 또 앞면과 마찬가지로 그냥 쭉 이랑 짧은뜨기로 올라가 주신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은 뚜껑 부분이라 점점 좁아지잖아요. 양쪽에 짧은 두 코 모아 짧은뜨기로 한 코씩 줄여주고 몸판 부분은 메인 부분은 실을 이쪽에서 끊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테두리 단추 고리도 있고 테두리 부분은 이쪽에서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연결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이렇게 펼쳐져 있겠죠? 이쪽 부분에서부터 짧은뜨기로 쭉 시작을 하셔서 여기서 단추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쪽으로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 이제 이 부분에서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자리 부분에서 빼뜨기로 옆면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단추 달아주시면 완성이 되는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양쪽에 테두리 주워주실 때 뚜껑 부분은 괜찮아요. 이 부분은 사실 좀 한두 코씩 모자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옆선을 잇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대칭이 맞게 주워주셔야 되거든요. 한쪽이 이쪽은 총 10코를 줘줬는데 이쪽에는 12코를 줘줬다 그러면 이쪽이 길어지고 울고 안 예쁘게 되니까 이쪽 여기 접혀지는 부분에서는 꼭 개수를 맞춰서 대칭이 맞도록 주워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실은 처음 시작하실 때 45cm 정도 여유실로 넉넉하게 남겨두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이제 옆선 부분을 이을 때 실을 새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할 게 아니라 이제 여유실로 남은 그 실로 옆선 부분을 이어서 실 마무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시작을 하실 때 여유실을 좀 주고 시작을 할게요. 45cm로 남겨두고 이게 조금 달랑달랑 거리기 불편하시겠다 싶으시면은 가볍게 너무 세게 묶으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이렇게 묶어두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시작은 사슬 15개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기본 구형 에어팟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고요. 보시면 이 에어팟
충전 구멍을 사슬 3개로 했었을 때 가장 충전 케이스가 딱 들어가고 그렇다고 너무 여유 있어서 헐렁해 보이지 않는 게 3코더라고요. 중심에 3코가 들어가고 제 가장자리에 대칭이 맞게 들어가려면 전체적인 코수가 홀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작을 15코로 할 거긴 한데 떠보시고 너무 크다거나 너무 작다거나 하면은 13코나 17콜로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혹은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17코, 19코 이렇게 늘리셔도 돼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슬 15개, 실은 이렇게 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새끼손가락을 올려놓고 검지손가락 위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지랑 약지는 밑으로 가고 검지랑 소지는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시고 중지랑 엄지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그럼 나머지 이 3손가락은 틈 없이 이렇게 꽉 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검지만 하나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느낌으로. 너무 세게 해주시면 또 실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힘 조절을 잘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시작은 처음에 매듭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소품인 만큼 매듭 하나 들어가는 것도 좀 도드라질 수도 있으니까 매듭 없이 이렇게 넣으시고 바늘을 밑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져오세요. 여기 고리가 하나 만들어지죠. 요 고리로 한 가닥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슬슬슬슬 해서 잡아당겨주세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한 번에 팍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살살살살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사슬 하나가 된 게 아니고요. 이건 사슬을 만들기 위한 고리를 만든 것 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빼주시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V자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요게 지금 사슬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 만들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지금 시작코 15개를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방법은 요건 아까 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 위에 있는 거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부터. 도안을 보시면 여유실을 남겨두고 사슬 15개로 시작. 첫 번째 단에서 기둥 사슬 1개, 짧은뜨기 15코 이렇게 시작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호 도안이랑 같이 보시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사슬을 빨간색 부분은 무시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테두리로 두르는 부분이고요. 시작을 여기서 15코를 만든 거예요. 15코를 만들고 지금 사슬 1개를 만들 차례예요. 1단에 대한 기둥 사슬 1개, 짧은뜨기 15코에 대한 설명이 기둥 사슬 1개, 짧은뜨기 15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구분하기 쉬우시게 여기 1단 이쪽 방향으로 뜬다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제 너무 헷갈리신다 싶으시면 한 단 뜨실 때마다 여기 연필로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둥 사슬 1코를 뜨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짧은뜨기를 하실 때 보시면 마지막 15번째 사슬이 얘였고 지금 이 위에 있는 애는 방금 뜬 기둥 사슬이에요. 그러면은 기둥 사슬에 하시면 안 되겠죠. 15번째 코에다가 뜨시면 돼요. 여기 사슬을 뜨시는 방법도 맨 위에 부분만 뜨실 수도 있고 아랫 부분에 뜨실 수도 있고 이 뒤쪽 부분에 뜨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 첫 번째 여기
맨 위 가닥만 짧은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뜨시고 이 두 가닥을 한꺼번에 빼시는 게 짧은뜨기예요. 보시면 지금 방금 요 바늘이 걸려있는 요 고리를 감싸고 있는 이 V자가 첫 번째 짧은뜨기예요. 요 밑에 있는 애는 기둥이에요. 요 기둥까지, 이 기둥이 첫 번째 코로, 이 기둥이 첫 번째 코, 방금 뜨신 게 두 번째 코로 오해를 하시고 뭐 한 콜 더 뜨거나 덜 뜨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이제 요 바늘이 걸려있는 고리를 감싸고 있는 요 부위, 요 첫 번째 코에다가 표시를 해두실게요. 요게 첫 번째 코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짧은뜨기가 아니라 이랑 짧은뜨기가 들어가지만 첫 번째 단에서는 이렇게 짧은뜨기로만 시작을 할 거예요. 원래 첫 번째 단이 제일 뜨기가 어려운 단이에요. 제 15번째 코에 넣으실 건데, 아까 사슬 셀 때처럼 얘는 사슬이랑 뭐 무관한 그냥 고리고,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여기에 넣어서 마지막 코를 떠줄게요. 마지막 코를 뜨고 코수를 한번 같이 세볼게요. 일단은 마지막 코 잠깐 바늘 빼둘게요. 우리가 첫 번째 마커로 표시해놨던 첫 번째 코,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코가 맞죠? 초보자분들은 수시로 코를 세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짧은뜨기 이렇게 일자로 뜨는 경우에 코가 점점 줄어들거나 코가 점점 늘어나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계속 수시로 단수를 세주셔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봐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슬을 만들었고, 기둥 사슬 하나 하고 이제 짧은뜨기 한 단을 뜬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1단, 여기 적혀있는 부분과 동일하죠. 기둥 사슬 1개, 짧은뜨기 15코. 그럼 이제 2단 기둥 사슬 1개, 이랑 짧은뜨기 이 부분을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2단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여기 숫자 2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기호로 표기되어 있을 뿐이고 이게 서술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대조해 보시면서 같이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기둥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이 짧은뜨기 기호에 밑에 이렇게 가로로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이랑 짧은뜨기 기호예요. 저는 편하게 중간중간에 그냥 이랑뜨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이게 겉면이거든요. 이게 꼬리실, 이게 시작을 했던 실인데, 이 시작을 했던 실이 왼쪽에 있다면 이게 겉면이라는 거예요. 이제 뒷면으로 뜨셔야겠죠. 우선은 사슬을 하나 뜨시고 이제 뒷면을 할 차례예요. 뒷면을 뜨실 때는 원래 짧은뜨기는 보시면 요 구멍으로 넣어서 이 부위, 이 두 가닥을 다 뜨시는 거예요. 근데 이랑 짧은뜨기는 여기서 요 한 가닥, 내 쪽에 있는 이 앞쪽에 있는 한 가닥만 뜨신 다음에 여기 거시고 여기다 대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시면 요게 이랑 짧은뜨기예요. 그럼 옆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가닥만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 옆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한 가닥만. 왜 이렇게 한 가닥만 뜨는지는 요 한 단을 다 뜨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짧은뜨기로 전체를 뜨지 않는 이유는 짧은뜨기로만 뜨면 너무 단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이랑 짧은뜨기가 이렇게 어려운 기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짧은뜨기랑은 분명 다른 또 선명한 무늬가 있기 때문에 짧은 이랑뜨기로 했으나 어려운 기법은 아니기 때문에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됐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게 지금
저희 전단에서 떴던 첫 번째 코예요. 이 마지막 코에도 이랑뜨기를 해줄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 가닥만, 이렇게 한 가닥만 뜨실 거예요. 보시면 한 가닥만 뜨고 나시면 이렇게 선이 생겨요. 보시면 완성품에도 겉면에는 이렇게 우리가 사슬 이렇게 두 가닥이 있는 것 중에서 안쪽에 있는 한 가닥만 걸어왔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던 한 가닥은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렇게 점점점점 가로로 선이 생겨요. 그리고 안쪽에는 선이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겉면, 앞면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가로 선으로 구분을 해주셔도 되고, 쉬운 방법은 꼬리 실이, 여유 실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구분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디자인을 뜨실 때 뭐 헷갈리신다 하시면 이 가로 선의 유무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단을 다 뜬 거예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단, 기둥사슬 1개, 이랑 짧은뜨기, 방금 뜬 면이 앞면이란 뜻이고요. 앞면이라는 증거는 꼬리실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채로 계속 뜨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고도안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지금 뜨신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단을 떠보실 건데, 세 번째 단은 이랑 짧은뜨기를 겉면에서 뜨시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사슬을 하나 떠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이번에는 이제 보시면 겉면에 이렇게 가로선이 나타나려면 아까랑 똑같이 이 안쪽에 있는 애를 주워두게 되면은 이 선이 이 뒤쪽에 있는 애가 선이 되겠죠. 그럼 뒷면에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면을 살리려면은 이 뒤쪽에다 아까랑 반대로 뒤쪽에 있는 사슬을 주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럼 벌써 여기 가로선 하나 생긴 거 보이시죠? 두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코도 뒤쪽에 있는 실을 한 가닥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이게 한 방향으로 계속 원통형으로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조였다면은 계속 겉면에서만 보고 뜨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가닥을 잡고 뜨시면 돼요. 헷갈리실 거 없이. 하지만 저희는 지금 앞뒤로 반복해서 뜨는 애기 때문에 겉쪽에 있을 때는 요 뒷면에 있는 애를 뜨고, 또 뒤쪽에 돌렸을 때는 이제 겉쪽에 있었을 때 뒷면이 있던 애가 돌리게 되면 앞면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이거 구분을 잘 해서 떠주셔야 합니다. 저는 마커를 두 번째 단, 이제 세 번째 단부터는 딱히 걸지 않았어요. 근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 마지막 부분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코가 얘인 걸로 딱 보이지 않으세요? 이 옆에 있는 V자는 기둥입니다. 얘가 마지막 코예요. 딱 보기에도 얘는 약간 서 있고 온전히 딱 뉘어져 있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얘가 마지막 코예요. 요 뒤에 있는 애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코 한번 다시 세볼게요. 넣어주시고 이쪽에서부터, 여기서도 얘는 코가 아니에요. 얘는 기둥이에요. 기둥 사슬. 얘가 진짜 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코. 딱 맞죠? 15코. 여기까지가 지금 3단 떠주신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부터는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2단, 3단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4단부터
8단까지는 계속 기둥사슬 1개 그리고 이랑 짧은뜨기를 반복해 주셔야 돼요. 아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짝수단, 홀수단, 여기 앞면, 겉면 이걸 구분해서 떠주셔야 됩니다. 선이 뒤에 가지 않게 예쁜 선이 이렇게 앞으로 올 수 있게 이걸 잘 확인해 주시면서 뜨시면 됩니다. 저는 8단까지 떠서 이제 9단 시작할 쯤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저는 8단까지 떴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뜬 상태인 거예요. 저 여기서 이제 9단 보시면 바닥 부분이에요. 9단이 기둥 사슬 1개, 이랑 짧은뜨기 6코, 사슬 3개 만들면서 3코 건너뛰기, 이랑 짧은뜨기 6코. 이렇게 읽으시면 너무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둥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랑 짧은뜨기 6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 그거 6코 하시고 요걸 그냥 건너뛰고선 저희 처음 시작 사슬코 만들듯이 3코를 만들고 그냥 건너뛰고선 여기 6코 만들어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너무 초보이셔서 이 구멍 뚫는 게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생략을 하셔도 되지만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넣었을 때 샘플에는 지금 사슬 2개로 뚫려 있는데 사슬 2개는 조금 좁은 것 같아서 사슬 3개로 변경을 한 거고요. 실제로 사슬 3개로 뜨시면은 이것보다는 더 여유로운 느낌으로 나와요. 보시면 여기 구멍 부분이 이제 에어팟 본체 충전 구멍이랑 딱 맞춰봤을 때 저는 여기 요 충전 이 뚜껑을 열었을 때 이 라인이랑 딱 맞아 떨어지게 길이를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짧다면은 좀 빠지기 쉬울 것 같고 너무 깊숙이 있으면은 꼈다 뺐다 할 때마다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그냥 이 라인을 맞춘 거거든요. 얘도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라인에 갔을 때 딱 이 부분에 맞아 떨어지죠. 이거는 저의 게이지로 맞췄을 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떠보시면서 수시로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8단까지 떴지만 나는 7단까지만 떴는데도 여기에 딱 닿네? 라고 하시면은 7단까지만 뜨시고 구멍을 만드셔도 되고 난 아직 모자라네 싶으시면은 9단까지 뜨고 하셔도 되고 이제 이거 맞춰서 하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이 라인에 있는 것보다 더 깊숙하게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깊숙하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구멍을 생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스킵하시고 계속 이랑 짧은뜨기로 뜨시면 됩니다. 8단까지 뜬 게 지금 이 부분이고요. 여기서 사슬뜨기 이렇게 기둥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는 겉면이죠. 겉면이니까 겉에 부분이 보여야 하니까 이 라인이 보이려면은 이 뒤쪽에 있는 애로 이랑 짧은뜨기를 해주실 거예요. 도안에 보시면 여기 서술 도안에도 이랑 짧은뜨기 6코 써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가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방향은 이제 9번째 단으는 이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꼬리실이 이제 이쪽에 있는 거. 지금 한 코 떴고요. 두 번째, 셋, 넷, 천천히. 그리고 중간에 뜨시다 보면 루피 실이 이렇게 잘못 넣어서 실이 갈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빠뜨리지 않고 갈라졌다 하더라도 무시하시고 갈라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끔하게 다 주워서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좀 세볼게요. 얘는 기둥이고요. 얘가 첫 번째 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를 떠줬어요. 지금 요게 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저희는 지금 15코로 시작을 했잖아요. 15코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가 6코, 6 더하기 3 더하기 6, 요게 15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만 13코로 시작을 하신 분들은 여기가 5코가 되겠고 17코로 하신 분들은 여기가 7코가 되겠어요. 이렇게 가운데 3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반반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슬 3개를 만들 건데요.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사슬 하나, 그리고 둘, 3코가 된 거예요. 근데 3코를 여기 다음 코에다가 바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면 안 되겠죠. 3코만큼 건너뛰고 할 겁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얘가 지금 여기 걸려있는 애니까 이게 마지막 지금 걸려있는 이랑뜨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뛸 거예요. 보이시죠?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에 해야 되지만 첫 번째 사슬 건너뛴 거, 두 번째 사슬도 건너뛰고, 세 번째 사슬 건너뛰고, 여기가 제 자리인 거예요. 이 부분도 이랑 짧은뜨기로 이렇게 하나, 그 옆에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코, 여섯. 이렇게 구멍이 생겼어요. 지금은 너무 불룩한 거 아닌가? 너무 길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코를 또 주울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9번째 단. 저는 지금 헷갈리지 않게 이 숫자 단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헷갈리시지 않게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다음은 전이랑 똑같아요. 그냥 기둥사슬 하나 뜨고 이랑 짧은뜨기 6코. 결국에는 이 사슬 3개 부분에도 이랑 짧은뜨기 3코, 이랑 짧은뜨기 6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기둥사슬 떠주시고 지금 10번째 단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 면이니까, 뒷면이니까 내 앞에 있는 가닥 주우셔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이거 6번 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바로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뜨셔도 되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도 이 한 가닥을 주워서 짧은 이랑뜨기 그 모양을 유지해주는 게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보시면 여기 9번째 단을 뜨고 이 부분을 지금 주워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처럼 그냥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주워준다면은 이 라인이 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요 가로선, 이 라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사슬을 또 가닥을 나눠서 주워줄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사슬을 보시면 얘가 지금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예요. 여기 얘가 지금 첫 번째 사슬이에요. 앞쪽에 있는 사슬 한 가닥을 이렇게 넣고, 보이시죠? 이렇게 가닥을 넣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얘
얘는 지금 이미 잡아당겨져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 옆에 있는 얘로 이렇게 넣고, 얘가 지금 두 번째예요. 보시면은 얘는 지금 이미 잡아당겨져 있죠. 그 옆에 있는 얘가 세 번째예요. 그럼 지금 그 구멍 부분에 있던 사슬 3개를 이미 다 주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랑 짧은뜨기 6코를 마저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여기로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여섯 코. 그럼 지금 저희 바닥 부분까지 벌써 다 끝냈어요. 여기 10번째 단도 끝난 상태고, 이제 11단부터 24단까지는 아까 반복을 했던 2, 3단, 우리가 아까 4단부터 8단까지 요 2, 3단을 반복한다 했잖아요. 요 반복을 또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저희가 요 지금 구멍을 만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뚜껑 부분에서 이렇게 날렵하게 줄어들죠. 요 줄어드는 부분 전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높게, 나는 내 에어팟 혹은 버즈? 다른 기종의 경우 뭐가 더 좀 높게 되어 있다, 이렇게 했으면 높게 더 뚜껑을 길게 뜨신 다음에 마무리를 하셔도 되는 거고, 나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한두 단 빼셔도 되는 거예요. 샘플이 이제 이 에어팟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사이즈 조절이 비교적 쉬운 편인 게, 이제 가로로 몇 코를 더 사슬 잡을 때부터 그냥 홀수로 가로로 몇 코를 추가해 주시고, 세로도 그냥 원하시는 부분에서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보시면 이 구멍 부분에서 접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접어지면은 이제 요렇게 바느질을 빼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박아줄 거기 때문에 요게 일종의 접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접는 선이기 때문에 이제 얘랑 얘가 만나게 되고, 얘랑 얘가 만나게 되고, 얘랑 얘가 만나게 되고,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아마 17단과 1단이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가 반으로 접히고, 이 부분이 약간 위로, 여기까지가 지금 17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뒤로도 이제 여기서 갑자기 가파르게 좁아지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뚜껑 부분으로 덮어지는 부분은 일자로 조금 더 유지를 해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박음질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서로 만나는. 그리고 여기서 일자로 쭉 가시다가 여기서 살짝 이렇게 좁아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샘플 기준으로 11단부터 24단까지 요 2, 3단을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기둥 사슬 1개 만들어 주시고, 이랑 짧은뜨기 요거를 이제 11단부터 24단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 24단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저는 24단까지 다 뜬 상태고, 이제 25단을 뜨면 돼요. 숫자 옆에 체크를 하시면서 단수를 체크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방금 내가 체크를 했나? 이제 이게 이번 단이 맞나? 헷갈리실 때 이랑뜨기의 장점이 이렇게 가로선이 선명하기 때문에 단수를 세기가 또 쉬워요. 처음에 이게 사슬 잡은 부분이고, 여기 첫 번째 가로선이 1단이에요. 짧은뜨기 했던 부분.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 부분은 아까 충전 구멍 만들어줬던 부분 9단이죠.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딱 24단까지 떠준 거예요. 이제 25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25단부터는 보시면 기둥 사슬 1개, 이랑 짧은뜨기 2코 모아뜨기, 이랑 짧은뜨기 11코, 이랑 짧은뜨기 2코 모아뜨기,
이게 지금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랑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 이 부분입니다. 쉽게 그냥 코를 두 개가 있는 이 두 코를 여기서 한 코, 여기서 한 코 동시에 떠서 이렇게 코를 줄여주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사슬을 하나 뜨고 돌려서 이게 겉면이니까 뒤에 있는 한 가닥 가져오시고 이거를 한 가닥만 이렇게 빼주시고 그 옆에 있는 여기서 그냥 떠버리면 그냥 이랑 짧은뜨기잖아요. 근데 이건 두 코를 모아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코 가져온 데서 바로 옆에 코에서도 한 코를 이렇게 한 가닥을 빼주세요. 그러면 코가 3개가 걸려 있겠죠? 여기서 한 번에 살살 이렇게 빼주시면은 지금 두 코가 한 코가 된 거예요. 네, 이 부분에서도 이랑뜨기를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중간에 11코, 11코도 그대로 떠주세요. 이렇게 11코를 떠줬어요. 그리고 11코 뜨고 나서 또 2코가 남았죠? 여기서 한 코 찔러서 한 가닥 빼주시고 그 옆에 얘는 사슬이죠. 기둥사슬. 요거는 얘가 마지막 코 여기로 넣어서 또 한 코 여기 3가닥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가닥 걸린 상태에서 바늘을 이렇게 걸고 살살살살 이쪽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25단이 된 거예요. 중간에 이랑 짧은뜨기가 11단이었던 이유는 이제 가장자리에서 2코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15코를 잡아서 가장자리에서 2코 빼고 또 다른 가장자리에서도 2코 빼고 이렇게 4코가 빠졌기 때문에 11코가 된 거예요. 만약에 처음 시작코를 13코로 잡으신 분들은 9코가 될 거고 17코로 잡으신 분들은 이제 13코가 되겠죠. 이거 응용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번 단은 이렇게 뜨시고 그리고 다음 단에서도 또 2코 모아서 뜨게 되면은 너무 가파르게 좁아지기 때문에 다음 단 이 겉단에서만 줄여주고 안단에서는 그냥 이랑 짧은뜨기로 코수를 유지를 해줄게요. 여기서도 사슬뜨기 사슬을 뜨고 돌려주세요. 그리고 안쪽 부분에 이렇게 넣어서 이 2코 모아서 떠준 코도 똑같이 그냥 떠주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코의 머리는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가장자리에서 한 코씩 줄여졌기 때문에 이번 단부터는 이렇게 코가 줄여졌겠죠? 13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단에서는 아까 한 코 한 코 가장자리에서 빼줬기 때문에 13코가 됐습니다. 여기 코 줄여졌던 뭔가 뭉툭해 보이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코를 한 코 이렇게 주워줄게요. 그럼 우리 13코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사슬입니다. 얘가 첫 번째 코예요.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코가 됐어요.
방금 26단까지 떴으니까 27단, 이번에도 25단과 동일하게 가장자리에 한 코씩 줄여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기둥 사슬 떠주시고 돌려서 겉면이니까 뒤쪽에 있는 한 가닥, 그리고 두 번째 코에서도 한 가닥을 가져와서 세 가닥이 됐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빼주시고요. 가운데 있는 코는 아까는 11코였었잖아요. 또 가장자리에서 한 코씩 총 2코가 줄었으니까 이번에는 가운데가 이제 9코가 남았겠죠. 이 부분이 뭔가 뭉툭해 보여요. 얘는 지금 사슬이고요. 얘가 아까 2코를 모아서 떠준 이 코가 2코를 모아서 떠준 애예요. 첫 번째로 뜬 코, 그리고 중간에 9코가 나온다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간에 있는 9코를 떠줬어요. 또 마지막에 2코를 한꺼번에 모아서 떠줄 거예요. 이 뒤에 사슬 하나 걸고 한 가닥 걸어서 빼주고, 마지막 코 여기에도 한 가닥 넣어서 빼주고, 그리고 얘를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시면 지금 27단도 됐습니다. 마지막 단이에요. 사슬 기둥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돌려서 이번에 가장자리에서 또 한 코 한 코씩 총 2코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11코 11코를 이랑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에도 뭔가 뭉툭하게 생긴 머리가 있죠? 길게 2코를 한꺼번에 모아서 뜬 만큼 다른 코들과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조금 더 뭉툭하고 큰 느낌이죠. 여기서 한 코를 한 가닥을 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다 뜨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을 바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렇게 길게 잘라주실 필요는 없고 이 정도? 10cm 정도 되게 잘라주시고 이 부분에 이렇게 넣어서 통과를 시켜주셔도 되지만 그러면 여기 약간 매듭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빼줄게요. 보시면 뭔가 헐렁헐렁하고 빠질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테두리를 뜨면서 감싸줄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몸판 부분이에요. 테두리를 뜨기 전에 이렇게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 헐렁헐렁한 애, 얘가 한 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장자리도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얘가 한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 있는 애. 양쪽으로 다 세어봐도 얘가 딱 가운데죠. 이쪽에다가 요 코지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종이에 찢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테두리 뜨기도 바로 이어서 할게요. 테두리 뜨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서 아까 마커 표시해둔 이 부분에서 단추꼬리 만들어주시고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와서 다시 여기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보시면 옆선 짧은뜨기 부분에 테두리를 줍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게 정답이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규칙을 만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 단수 세는 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한 단이잖아요. 근데 단수 세실 때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여기 짧은뜨기 이 한 단이 짧은 부분이 있고 비교적 이렇게 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짧은 부분에서도 한 코, 긴 부분에서도 한 코 주우면은 균형이 조금 안 맞고 좀 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부분에서는 한 번 주워주고 긴 부분에서는 하나, 둘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뉘어서 보시면 짧은뜨기 부분에서도 이렇게 하나 넣으실 수 있고 긴 약간 좀 비교적 긴 부분에서는 위에도 구멍이 있고 아래에도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코, 여기도 한 코 이렇게 주워주시고 짧은 부분에서는 또 한 개만 주워주시고 이렇게 이런 규칙을 가지고선 주워주시면 돼요. 시작을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이렇게 점점점점 예쁘게 가다가 마지막 코에서 이렇게 무너져서 축 처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워주실 때는 여기다 넣으시면은 좀 안 예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얘를 아래에서 이렇게 주워주시면은 마지막 코가 예쁘게 서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예쁘게 보이는 방법이지 뭐 꼭 하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셔도 무리 없이 완성하실 수는 있지만 완성 작품에서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작은 여기 보시면은 얘가 처음 만들었던 사슬 여기에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단이에요.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하셨던 요 아래로 넣어주실게요. 제가 보시면은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또 코너에 도는 부분 얘네들은 코너에 도는 부분은 이제 곡이 지기 때문에 한 코를 더 떠줄 거예요. 보시면 도안에도 이제 가장자리에 여기 이렇게 한 구멍에 이제 두 코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코는 똑같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똑같은 곳에서 한 코 더 떠주면서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한 곳에 두 코를 넣어주지 않고 일단 한 코만 넣어서 시작을 할게요. 마지막에 똑같은 곳에 넣어서 두 코가 어차피 될 것이므로 넣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짧은 실이 앞으로 오게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얘는 여기에 바짝 붙여주세요. 얘를 감싸면서 뜰 거예요. 실 정리를 생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로 빼주세요. 그리고 얘도 짧은뜨기를 떠주실 거기 때문에 기둥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넣었던 부분에 그대로 이게 지금 짧은뜨기 하나가 된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가 이렇게 비교적 긴 부분이죠. 여기에도 이렇게 한 개씩 넣어주실게요. 이 부분은 저랑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짧은 부분 여기서 요 사이로 이렇게 지금 요 실이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실을 잠깐 빼고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넣어주세요. 가장자리 이제 너무 안쪽으로 주워주시면은 테두리 부분이 두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은 그만큼 테두리가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실 한두 가닥만 이렇게 주어준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시고, 요 실을 이렇게 여기 넣고 감싼 상태에서 떠줄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비교적 긴 부분이죠. 여기 아래에 하나 넣고 위에 하나 넣는다 했어요. 그래서 아래에 계속 2, 1, 2, 1 이런 식으로 세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방금 2개 만들었죠? 여기 하나, 둘, 그럼 또 짧은 부분, 여기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는 부분, 그리고 비교적 긴 이렇게 2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 요거를 쭉 반복하시면 돼요. 여기 2코 모아지는 부분, 약간 이렇게 날렵해지는 부분 되기 전까지 25단 부분 여기까지 이제 2개 하나, 2개 하나,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주워주시고 올게요. 저는 줄임단 있는 부분까지 테두리 둘러주고 왔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지금 방금 비교적 짧은 부분이어서 한 코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2코, 한 코, 2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딱 알맞은 그 넣어야 할 자리, 그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한 코 넣어주시고, 이 부분에서 한 코 넣어주시고, 여기가 지금 아까 저희가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뜨고 있는 거잖아요.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시고 이 상태로 잡고 떠주시면 돼요. 어차피 돗바늘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차피 뭐 이렇게 대칭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보이기에만 괜찮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부담감을 가지시고 뜨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떠주시고, 첫 번째 단이에요. 이렇게 찢어질 것 같은 부분이 있을 때는 더 이상 잡아당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잘 접어서 더 이상 찢어지지 않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한 코에 2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두 번째 코부터는 그냥 건너뛰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건너뛰고 사슬 5개를 만들어줄 부분입니다. 아까를 빼주시고 사슬 5개, 하나, 둘, 셋, 넷, 5. 이게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뻑뻑한 거 아닌가? 6코로 할 걸 그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용하시다 보면 적당하게 늘어나서 5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넣어야 할 부분이 얘지만 이제 한 코 건너뛰기로 했죠?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 코에도, 여기도 이제 끝코, 끝코에는 우리 2개씩 해주기로 했죠? 하나, 둘, 2개씩 해주시고, 여기 코에다 지금 2개 만들어줬잖아요. 여기 아랫부분에다가 한 코를 떠주시고, 다시 또 규칙을 살려서 긴 부분에는 2개, 짧은 부분엔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에 그냥 넣으셔도 되지만 조금 더 예쁘게 만드시고 싶으시면은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바짝 올라갔죠, 지금 마지막 코가. 그렇게 넣어주시면 더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꼭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다 느껴지시면은 그냥 편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밑에까지 쭉 뜨고 올게요. 아예 처음에 사슬 잡을 때 만들어줬던 여유 부분은 이제 여기 옆선을 이을 때 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삐쭉 나와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얘를 한번 감싸서 떠줄게요. 이렇게 얘를 한번 여기 사이에 넣고 우리가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두 코를 떠주고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코를 돌려주고 그러고 나서 짧은뜨기로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한 코를 더 떠줄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작코, 이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 얘는 더 넉넉하게 55cm 정도로 남겨줄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아까 여기서 감싸주면서 이제 얘는 충분히 감춰졌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만 감싸주시고 처음 시작했던 요 실은 지저분하지 않게 지금 이렇게 잘라줄게요. 아까 몸판 요 전체에 들어가는 그 이랑 짧은뜨기 해줬던 그 실이거든요. 얘는 테두리 뜨고 나니까 감쪽 같죠? 아까 벌어졌던 부분은 이 부분은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넣으시고 이쪽 방향으로 넣어주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방금 짧은뜨기를 했던 이런 애들 사이로 편안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실을 정리하는 법칙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사이사이에 잘 넣어주시면 되고요. 한 2, 3cm 정도 넣어주시고 나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3cm? 3cm 정도 해주고선 잘라줄게요. 이제 진짜 실이 2개 남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접으면서 가장자리를 빼뜨기로 옆면을 이어줄 부분이에요. 이 부분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반으로 접힌다고 했잖아요. 우선 마커로 표시를 해둘게요. 여기가 반으로 접히는 단에 딱 옆면이 여기죠. 반대쪽도 같은 색 마커로 표시를 해둘게요. 이렇게 여기가 딱 옆면이에요. 근데 이게 위치상으로 이렇게 된 거지 코가 딱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보시면은 여기에 되어 있는 코 머리는 여기에 있지만 코의 몸통은 여기 10단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얘는 반대로 반대쪽에서는 코 머리는 9단 쪽에 있지만
제 몸통 부분은 팔단 쪽에 있는 거예요. 제 방향이 이렇게 밀려서 만들어지잖아요. 코 몸통과 요 머리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막 이게 정확하게 법칙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기에 비뚤어지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보기에 안 좋으니까 최대한 맞추자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서 간격을 대략적으로 맞춰서 5코 떨어지는 곳에 한 개 표시를 하고, 얘도 2, 3, 4, 5코 떨어진데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섯 코 떨어진데 얘도 5코, 이런 식으로 접었을 때 이제 이렇게 만나는 부분 코스를 잘 계산을 하셔서 마커로 표시를 하시고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 표시를 하고 올게요. 간격은 5코에 마커 1개씩 이런 식으로 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쪽 부분은 코가 줄어들고 하는 거 없이 그냥 일자로 쭉 뜨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코 줍는 게 비교적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좀 긴 짧은뜨기 부분에서는 이제 뭐 2코 줍고, 짧은 부분에서는 1개 줍고, 2코 줍고, 1개 줍고, 이렇게 2일, 2일 반복되다 보니까 양쪽 대칭이 맞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마커로 이제 6코 건너뛰고, 뭐 5코 건너뛰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이쪽 라인이 딱 맞아 떨어져요. 여기도 쭉 이렇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긋나면은 좀 눈에 띌 수 있어요. 뭐 너무 코스 맞추시는 게 어렵다, 뭐 어긋난다고 해도 사실 닫으면은 또 이제 너무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면은 티가 나진 않겠지만, 이제 예민하신 분들, 좀 더 꼼꼼하게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부분은 특히 코스를 좀 집중하셔서 주우셔야 합니다. 처음으로 연결하는 코는 여기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얘는 그냥 이렇게 뺄게요. 빼고 이렇게 겉면 이렇게 가로 줄이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 여기는 줄이 없는 부분, 그래서 안쪽이 이렇게 포개지게끔, 겉과 겉이 이렇게 밖에 보이게끔 이렇게 넣으신 상태로 이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빼뜨기를 보시면은 여기도 머리 부분이 2가닥 있고, 요 뒷면에도 머리 부분이 2가닥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앞면에서는 요 뒤쪽에 있는 부분, 그리고 요 뒷면에서는 앞쪽에 있는 부분, 딱 만나지는 요 2가닥만 가져올 거예요. 4가닥을 다 가져오게 되면은 너무 두꺼워서 좀 딱딱하게, 빼뜨기 자체가 원래 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가닥씩만 가져와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거 일단 뺄게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기 쉽게 이 부분을 여기로 통과를 시켜줄 거예요. 돗바늘로 이렇게 코바늘로 이렇게 넣어야 할 위치를 고정을 시켜주신 상태에서 여기가 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빼놓고, 여기서부터 한 코 한 코 차근차근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코부터, 너무 쉽죠? 한 코 한 코씩 다 보여요. 보시면은 이 다음 코에서는
아이고, 여기 한 가닥, 여기 한 가닥 이렇게 주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여기서는 한 가닥 안 주워줬고 여기서도 한 가닥 안 주워줬어요. 여기 딱 맞닿는 부분에서만 한 가닥씩 주워주시는 거예요. 빼뜨기는 원래 이렇게 해서 두 가닥을 한꺼번에 빼는 게 짧은뜨기잖아요. 근데 빼뜨기는 여기서 그냥 얘로 쑥 빼버려요. 근데 빼뜨기는 조금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특히 좀 느슨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슬을 조금 길게 빼주세요.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빼신 다음에 여기서 사슬을 너무 짧지 않게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적당히 여유 있게 이 상태에서 빼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잡아당겨서 타이트하지 않게, 여기서도 한 가닥, 여기서도 한 가닥 가져와서 이렇게 느슨하게. 보면은 벌써 첫 번째 마커가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얘 다음 코는 얘도 마커 있는 부분, 얘도 마커 있는 부분이에요. 제대로 한 코 한 코씩 이제 마커를 제대로 한 코 한 코 꽂으셨고 또 한 코 한 코 빼뜨기를 하셨다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한 코는 마커까지 한 코가 남았는데 한 코는 바로 마커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뭔가 잘못을 하신 거죠. 이제 잘못 꽂으셨던지 아니면 잘못 빼뜨기를 하셨던지. 마커는 일단 불편하니까 빼둘게요. 마커 걸어놨던 부분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요.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요. 네, 우리가 마커 꽂아준 부분은 9단, 충전기 그 구멍을 만들어준 단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짝이 없어요. 얘는 이제 마무리해주는 사슬로 쓸 거예요. 그러면 얘 앞뒤로 있는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 얘만 주워주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거든요. 얘를 우선 빼줄게요. 빼고 얘가 있던 그 옆에 이 부분 좀 뜨기 어려우실 거예요. 얘랑 얘, 이 부분. 그러면은 얘는 지금 건드리지 않았어요. 얘를 떠주세요. 이렇게 떠주시고 그냥 뺄게요. 빼고 바늘에 넣어서, 아까 어디였는지 기억하시죠? 얘였거든요. 여기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얘는 우선 여기에만 이렇게 넣어두고 반대쪽을 똑같이 하고 올게요. 처음 시작하는 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반대쪽도 시작은 같이 해볼까요? 이 부분, 마커 뺀 부분에 안쪽 코, 여기에 빼뜨기 시작하고요. 얘도 이제 마커 뺀 부분에 이제 안쪽, 여기에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항상 실이 이쪽에 있어야지 이제 바느질 이제 빼뜨기 하시기가 편하시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돗바늘에 넣어서 아까 처음에 묶어놨던, 넣어야 할 때가 여기니까 여기로 빼줄게요. 상태에서 이렇게 넣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나오고요. 다음에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애들
아까랑 똑같이 반복되는 구간이에요. 그래도 너무 빡빡하지 않게 여기까지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아까랑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마지막 코까지 떠주셨으면은 이제 빼서 아까 마커 걸려있던 그 사슬에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아까 우리가 마커 걸어놨던 그 코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하시는 거는 진짜 이건 딱히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테두리 있는 쪽은 일직선이니까 숨기시기가 비교적 쉬우실 것 같은데 테두리 있는 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테두리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쪽으로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숨겨줬으니까 잘라줄게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실은 45cm 남겨주고 그리고 테두리 뜨기 했던 실은 마지막에 55cm를 남겨줬어요. 10cm를 더 길게 남겨준 이유가 얘는 단추 달 때 한 번 더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길게 남겨준 거거든요. 얘도 단추가 이쪽에 달릴 거기 때문에 이쪽을 향해서 이제 실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종이실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코 사이로 이제 돗바늘을 넣어서 이제 욕심내서 하시면 찢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정말 막빠진데 찢어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정리를 해주세요. 단추는 이쪽에 달아줄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고리가 적절하게 되는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저랑 단수를 똑같이 뜨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랑 단수를 똑같이 뜨신 분이라면은 여기서 뒤집어 봤을 때 얘가 1단, 2단, 3단, 4단 센터에 달았어요. 이제 보시면 여기도 1단, 2단, 3단, 4단 여기 요쯤에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자리 단추 다는 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렇게 돗바늘이 좀 두꺼워서 넣으신 상태에서 요 사이로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되거든요. 하시고 저는 한 바퀴 더 넣어줄게요. 돗바늘 더 얇은 게 있으신 분들은 바늘 넣으신 채로도 잘 들어가요. 근데 저처럼
두꺼운 돗바늘로, 저는 설명하기 쉽게 두꺼운 돗바늘로 했는데 이렇게 끝을 뾰족하게 해서 넣어도 잘 들어가거든요. 2번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이제 또 실을 숨겨주세요. 단추가 헐거워지지 않게 이 부분에서 특히 더 많이 숨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실 정리를 몇 번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 실 정리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길래 뜰 때는 조금 주렁주렁 떠서 불편하셨을 수도 있지만 실 정리를 다른 작품들보다 덜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45cm, 55cm 남기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 정말 적어도 그만큼은 남기셔야지 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길게 남길 필요가 있을까 하고 뭐 30cm 이런 식으로 남기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너무 짧아서 그 부분에서 실을 한 번 더 있는 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끊어줄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 처음에는 조금 단추 부분이 뻑뻑할 거예요. 뻑뻑할 수밖에 없어요. 에어팟을 한번 넣어서 이렇게 뻑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슬이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사용을 하시면 하실수록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뻑뻑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에어팟 모양에 맞게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슬 3개로 했더니 충전 구멍도 충분하게 딱 맞게 완성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완성하세요. 세비였습니다.